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보건 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 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뇌수 속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 의해 뇌수의 비밀이 점차 밝혀지면서 혈액뇌 관문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널리 이용해온 사향과 용례가 파괴된 혈액뇌 관문을 안정시켜 뇌수를 보호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혈액뇌 관문이란 무엇이며 고려약재들인 사향과 용례가 어떻게 뇌수를 보호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뇌수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뇌수를 보호하고 정상 뇌 기능을 유지하자면 무엇보다도 뇌수에 있는 혈액뇌 관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수는 인체의 다른 장기들과는 달리 독특한 장애물, 즉 혈액뇌 관문에 의하여 순환 혈액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뇌 관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1885년에 어느 한 나라의 면역학자는 정맥에 에반스청이라는 색소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수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조직들이 색소에 물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13년에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연구사는 동물의 뇌 척수에게 에반스청을 주사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뇌수만 염색되고 나머지 몸체는 염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혈액과 뇌수 사이에 그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다면 그 장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론 그 당시라서는 이것이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의학계는 오랜 연구 끝에 혈액과 뇌수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혈액뇌 관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혈액뇌 관문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에 불과했지만, 명백한 것은 이 혈액뇌 관문이 뇌수의 실제적인 안전보장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수의 안전보장 계통인 혈액뇌 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혈액뇌 관문은 뇌혈관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 내피세포 바깥면을 덮고 있는 주위세포와 기저막, 말단가지를 뻗쳐서 혈관을 뒤덮고 있는 성상신경교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모세 혈관의 안쪽 면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들은 오클루딘, 클라우딘과 같은 친밀 결합 단백질들에 의하여 서로 든든히 맞물려 있는 아주 특이한 세포들입니다. 또한 내피세포에는 피당단백이라고 하는 특이한 생리적 펌프가 있어 일단 뇌수로 들어오려고 하는 물질을 인식하면 그것을 즉시 혈액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밖에도 내피세포는 뇌수와 혈액 사이에서 물질의 통과를 조절하는 배출 통로와 영양 통로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 통로는 내피세포에서 혈액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온 지용성 분자들을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영양 통로는 반대로 포도당, 무기산과 같은 영양물질들을 뇌수 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구조를 가진 혈액뇌 관문은 시구하부와 송과선, 제4 뇌실 기저부를 제외하고는 뇌수의 모든 모세 혈관들에 다 있는데 그 역할을 보면 해로운 화학 물질들과 독소 그리고 나쁜 효과들로부터 뇌수를 보호해주는 생리적 장벽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 지어는 치료 약물까지도 뇌수와 척수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추신경 계통의 생리적 기능과 안정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로 하여 혈액뇌 관문은 정상 뇌 기능의 담보로 됩니다. 만약 이 담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깨어지면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합니다. 특히 건강하던 사람이 졸증이나 뇌염, 다발성 뇌경색, 알츠하이머병, 전간, 뇌종양과 같은 뇌신경 질병에 걸리게 되면 혈액뇌 관문이 파괴되고 그 기능이 장애되어 뇌수 안으로 화학물질이나 독소, 세균과 비루스들이 마구 들어가 병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는 돌림감기나 고혈압, 스트레스 때에도 이와 같은 혈액뇌 관문 파괴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혈액뇌 관문이 파괴되면 뇌수는 달아오른 상태로 됩니다. 뇌수가 달아오른다는 것은 초조감과 신경질, 피로, 불안과 우울증, 머리 아픔과 잠 장애로 사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생활이 짜증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액뇌 관문이 단순히 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기전으로 절묘한 장애를 유지할 수 있게 영구적인 보존을 요구하는 동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혈액뇌 관문이 파괴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혈장 속의 물과 단백질이 뇌수 조직 안으로 새어나가 뇌부종이 생깁니다. 뇌수는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이 크게 장애됩니다. 그러면 두개 내압이 더 높아지고 주위 조직들은 부은 조직에 의하여 압박 편이되면서 뇌신경이 파괴됩니다. 사실 뇌수에 병이 생겼을 때 혈액뇌 관문이 파괴되면서 열리는 것은 병든 뇌수 속으로 약물이 들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체의 응답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뇌 관문이 열려도 약물은 뇌수 속으로 얼마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나 염증성 물질들이 뇌수 속으로 마구 들어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병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뇌신경 질병 치료약에 대한 연구는 손상된 혈액뇌 관문을 안정시키는 것, 약물이 혈액뇌 관문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 다른 뇌신경 치료 약물의 뇌수 진입을 촉진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학 부문에서는 혈액뇌 관문 연구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이 세 가지 효과를 모두 낼 수 있는 사향 젖제 주사약을 연구하였습니다. 사향 젖제 주사약의 기본 성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중풍과 혼미, 혼수 등의 치료에 널리 이용하여 온 용내와 사향입니다. 용내는 전나무과 식물의 어린 가지와 잎에서 분리한 대표적인 방향성 고려약으로서 향기로운 냄새와 자극성 쓴 맛이 있습니다. 용내의 치료 효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선 혈액뇌 관문을 시급히 안정시키고 치밀 결합들을 느슨하게 해주어 약물 통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치료가 제때에 그리고 정확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뇌 관문 파괴로 인한 병적 개방과 질적으로 다른 생리적 개방으로서 용내의 유도하에 치료 약물들이 혈액뇌 관문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뇌신경 질병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향도 역시 용내와 같은 작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동맥 질병 때의 심근호혈을 막으며 심근을 보호하고 경색 범위를 줄여 병 증상을 개선한다는 것이 실증되어 허혈성 심장병 치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향조제 주사약은 물에 풀리지 않는 사향과 용내의 특성에 맞게 유기용내를 쓰지 않고 초고압 유화기로 유화시켜 만든 약물로서 혈관 자극성이 없습니다. 또한 용내와 사향의 치료 특성을 모두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체내 분포에서도 선택성이 있으므로 혈액-뇌 관문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소생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며 함께 쓰는 약물의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혈액-뇌 관문을 안정시켜 뇌수를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사향 젖제 주사약이 다른 뇌신경 치료약들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향 젖제 주사약은 뇌졸중 전구 증상의 해소, 뇌혈전, 뇌진탕 후 증후군, 심근경색의 치료와 돌림감기나 고혈압, 스트레스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뇌 관문의 파괴는 신경질병의 방아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혈액뇌 관문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뇌신경 질병들을 거의나 예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장애 증상들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뇌수 보호에서 혈액뇌 관문의 역할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고려약을 과학화하여 만든 사향 젖제 주사약의 치료 작용에 대하여 잘 알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나갑시다.